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교사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답안지를 빼돌린 광주의 한 고등학생 2명이 처음에는 원격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이 지침을 어기고 시험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악성 코드를 교사 컴퓨터에 심은 뒤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고등학교 2학년 A군과 B군. 두 학생이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원격 해킹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로 답안을 빼내려면 교무실을 오가야 하지만 원격 해킹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언제든 답안을 빼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킹 프로그램으로 교사 컴퓨터에 접속해 파일을 빼오려고 시도했는데 매번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다 결정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에 막히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악성 코드 설치로 유출 방법을 바꾼 다음 시험 기간에 교무실에 서너 차례 침입했습니다. 학교 측은 침입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보안 시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방범이 절단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언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학교 측의 시험지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두 학생은 악성 코드로 캡처한 시험지와 답안지 말고 실제 시험지 문서 파일도 빼돌렸는데 이 가운데 암호가 걸리지 않는 파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지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교육청 지침을 교사들이 어긴 겁니다. 반면 유출되지 않은 유일한 과목인 영어는 출제교사 컴퓨터에 핀번호 설정과 악성 코드 미작동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어제 여수상공회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여수상의가 박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이 재임 시절이던 2015년 3월부터 6년 동안 공금 통장에서 8억 1천만 원을 횡령하고 고가의 와인 1억 6천만 원어치를 공금으로 구입해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잠적한 전 광주시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에 전 광주시 의원 A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현지 경찰들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직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사업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입건 전인 지난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상태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심 관통 노선에 대한 순천시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전선이 지나는 순천 도심의 철길 건널목 주변입니다. 현재 열차가 하루 6차례 저속으로 지나지만 경전선이 전철화되면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40여 차례로 늘게 됩니다. 주민들은 고속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무엇보다 건널목 통행 불편이 걱정입니다. 여기가 건널목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요. 자주 이렇게 차단기를 내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거부할 것 같은데요.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주 송정역과 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연말쯤 기본 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 순천시는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특히 순천시는 3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순천시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만 앞세워 의도적으로 의견 수렴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우리 순천시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순천시에서도 순천 설명회 하는데 전혀 참석하지를 못했죠. 비용적으로 많이 드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일부러 패싱하는 그런 거 아니었는가. 도심 관통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도 노선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청난 횟수에 대한 문제, 속도로 인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이미 국토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거라면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는데 순천시가 도심 관통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절차적인 문제까지 더해져 반발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송각입니다. 민선 7기에서 생태 시민 호텔로 가닥을 잡았던 광주 옛 신양파크 호텔 활용 방안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옛 신양파크 호텔을 생태 호텔로 활용하는 방안 대신 행정의 내부 의견도 수렴해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태 호텔과 예술인 창작 공간 운영 등은 활용 방안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만 5세의 조기 취학은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폭력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아동의 학습 의지가 꺾이는 등 한국 교육의 병폐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데요.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에 사는 김영철 씨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귀가 불편했지만 지역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 결국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매년 2차례씩 서울을 오가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지리도 설지요. 또 경비 문제도 있지요. 거기서 자고 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김 씨처럼 전남에서는 매년 70만 명이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나면서 유출되는 의료 비용만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전남의 중증 응급 환자 지역 유출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국가기관 산업시설도 밀집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매년 실시되는 전남 도민요구 조사에서 90%가 의과대학 설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의 제1의 목표를 전남의과대학으로 세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의과대학 설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전남 동서부의 의대 유치 신경전보다는 의대 설립을 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토론회를 여는 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이번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2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영암군은 매년 4월 초 개최되는 왕인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가을에 치를 예정이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암군은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더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해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대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적극적인 반납 유도를 위해 올해는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병원과 미용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최대 30%까지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도 발급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365일 24시간 비대면으로 도서의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중마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마련된 스마트 도서관에는 모두 5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1인당 3권을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광양시립도서관 통합회원증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곳곳에서는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 29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광주와 전남의 1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더 습해졌는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 많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 지리산 부근에 많이 오는 곳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은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휴가철 맞아 해안가 찾으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순천과 보성의 낮 최고 기온 31도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1도, 영암 32도, 해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과 금요일에는 소나기가, 토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